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늘 저게 이틀째입니다. 1963년 5월 1일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55년 전 오늘입니다. 서해북은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처음 시작됐던 날입니다.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수없이 반복해 왔었죠. 55년 만인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판문점 선언 나흘 만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분단 이후 갈등과 반목을 겪으면서 살얼음판 같던 남북관계. 단 한 번의 대화로 녹여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의 중단처럼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내딛다 보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요.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응답이 기대됩니다. 오늘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1부와 2부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판문점 선언문 국회 비준 진행에 대한 집권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는요.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청취자들이 가장 열광한 뉴스는 무엇이고 그 이슈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에 의한 청취자를 위한 라디오 청원 게시판입니다. 팟캐스트의 어린 왕자 같은 분이 오시게 될 겁니다.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보내드리는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꼭 뉴스를 책임지셔야 할 분이십니다. 꼭 나와주셔야 합니다. 확 부담이 되는데요. 네. 네. 어제부터 저희가 그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대해서 언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는요, 그 평양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일까 한번 물어본다. 이게 한번 물어본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게 좀 동의를 사실상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조차 좀 납니다. 여론을 한번 타진해보는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되겠군요. 예.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위터에서 just asking 이렇게 표현한 모양이에요. 한번 물어본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편인데 이번엔 좀 의외로 떠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고요. 또 사실은 어제 그 나이지리아 대통령하고도 이제 회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든다. 그것이 이제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잘 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린다. 네. 예, 이것도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대목이죠.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처음 북미 정상회담 장소 얘기가 나올 때 한번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 판문점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실은 배제가 됐다가 최근에는 뭐 싱가포르냐 몽골이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또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판문점이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역시 그 좀 상징성 뭐 그런 것에 조금 이제 그 주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예, 예. 그 후에 이제 약간 좀 마음 바꾼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른바 강추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이제 흘러나오고 도보다리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새소리도 있겠어요. 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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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에 지금 슬슬 욕심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뭐 노벨 그게 연호하는 그 장면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 또 언급을 했어요. 대수보 회의 때 이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야 한다. 예.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예. 실리주의 외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국 우리 국내 상황으로 연결을 하면요. 판문점 선언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이게 절차. 사실은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된 소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도 그때 14선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국회 비준 동의 받자. 예. 그때 주장을 이미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꾸 이제 이게 원래 합의한 내용도 잘 안 지켜지고 하니까 네. 이거를 이제 영속성을 지니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도 이미 이제 지난달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 회의 때 비준 준비 이미 지시를 했고요. 어제 다시 한번 또 예.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예. 사실은 국회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부여를 한 그런 네네.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좀 견제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원래 이제 마련된 규정인데 절차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단 심의를 이제 해서요. 대통령이 결재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률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부 이제 발의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국회로.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안 접수가 되면 이제 보통 이거는 외통위로 넘어갑니다. 예. 외통위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올려서 표결을 하는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본회의 표결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에게 이제 공포를 하죠. 예.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법률안하고 거의 똑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반의 과반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렇거든요. 현재 지금 의원들 지금 재보선 7석이 좀 있어서 예. 현재 의석이 지금 293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 147석 확보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거 사실은 의석 확보는 가능합니다. 계산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민평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례대표 3명 있으시잖아요. 예. 또 민중당 1명.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 또 3명. 148석입니다. 그러면 딱 넘는 거네요. 살짝 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또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찬성으로 돌아설 예.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비준 절차라는 것이 결국엔 이제 예산의 문제고 예산은 이제 국민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예를 들어 정부가 뭐 남북 경협한다 또 철도 건설한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정상회담 이슈로 사실상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한참 그 많이 수위가 높아졌었던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그 댓글 공작 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주범으로 알려진 드루킹 김모 씨 측의 이제 성원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한모 씨.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출석을 해서 굉장히 길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0시 28분에 이제 귀가를 했다 그럽니다. 일단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뇌물죄 이런 것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일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좀 돼 있고요.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건 빌린 돈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시점이 상당히 좀 묘하잖아요. 받은 시점도 좀, 이 사실은 드루킹이 이 김 의원 측에 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청한 그 이후였고. 예. 또 돈을 돌려준 시기도 드루킹 구속 직후였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다른 연계성이 좀 있다라고 예. 지금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김경수 의원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박사님 모시고 꼭 뉴스 좀 이것저것 좀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좀 네. 뒤에 좀 매일 아침 나오셔서 뉴스 브리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1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실수를 했네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바빠졌죠. 특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더 애가 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대표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 네.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셨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아주 짧게 김정은 위원장과도 이야기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산가족이에요. 저희 아내도 이산가족이고요. 그래서 누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누님 두 분이 계시죠. 예, 예. 저희 어머니가 102세시기도 하고요. 예. 102세 어머니가 북한의 누님을 다 만나질 못해서. 네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남한에 많다. 정말 분단의 아픔이 크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선언으로 만들어진 길을 큰 길로 만들고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빨리 달래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들으셨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전파를 탔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미지가 좀 다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네,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보시기에도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텔레비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 제가 찾아가니까 저를 맞이하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맞이를 하고 또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예. 또 이제 이 술을 한 잔 이렇게 같이 건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통하기도 하고 또 예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한 장면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예, 정상회담 이후 추가의 대화 과정에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 판문점 회담을 거쳐서 선언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조치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부터 그렇죠. 확성기를 없애고 또 직접 제안해서 평양시도 표준시에 맞춘다고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이행을 해 가는 건데 그런 것들로 그 분위기도 그렇고 만찬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이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 같은 걸 엿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잘 보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또 남한대로 이렇게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자기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 잘 관찰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속에서 답 한 그람 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새로운 태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굉장히 희망적이더라고요. 예, 그 뭐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 판문점 선언 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 네.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 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국회 비준 동의 여당의 계획이 지금 어떤 것인지요? 지금으로서는 뭐 대통령의 원론적인 그 말씀이셨죠. 그 비준 동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두 차례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 합의서가 정권이 바뀌면 그냥 또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불가역,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네. 만드는 건데 그 불가역한 상태로 만들려면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제도화하고 예. 또 확정 지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국회 비준인데 예.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비준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디는 그냥 지지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판단이 확실히 서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단지 분명한 것은 이제 불가역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예. 분명히 갖고 있고요. 예, 예.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서 그런 구분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네.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정부 쪽의 입장 그 동의를 구하는 절차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 약속이 아니다. 따라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이종훈 평론가도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다. 예, 대통령은 그렇죠. 남북 합의서를 비준하기 앞서 국민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 남북 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맞춰서 그 남북관계는 서로 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양국 정상 간 의지를 넘어서 이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해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고요. 예, 일단 그 국회 담당 상임위는 그 외교통일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의안 채택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현재 그 외통위원장이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남북 간의 이런 합의는 가급적이면 남한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야 향후에도 이 지속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남북한 간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 어디입니까? 남과 북 간의 갈등이었는데 예. 그 남과 북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사는 길로 평화로운 길로 전쟁이 없는 길로 가자고 합의를 했는데 남쪽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일으키면 남과 북 갈등보다 여야 갈등이 더 크다는 겁니까? 네, 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발 세계 평화 소식이기도 하고 한반도가 또 대한민국이 살아나가야 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냥 뒷짐만 지고 관함 표적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는 이런 남북 간의 이런 합의서는 국회가 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야의 그 공통된 그 고민, 그 과정 절차를 통해서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추미애 대표도 국회 비준 필요하다 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야권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요. 그리고 또 이 절차를 강행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국회 상황이 더 막힐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당장 이걸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야당이 국민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금요일 날 거기 갔다 와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노원구인데 동네를 많이 다녔거든요. 체육대회도 있고 요즘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남북 정상회담 정말 잘 됐다. 예. 국회에서 뒷받침 잘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국민들 민생이 참 어려운데 니네 국회의원 뭐하냐. 예. 하나는 칭찬받고 하나는 야단받고 그랬어요. 네네.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 잘 됐다고 하고 국회가 뒷받침 잘하라. 이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그 국회에서 야당은 끝까지 뒷짐지고 외면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외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당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야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도 이런 일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그리고 초정파적으로 이 문제는 함께 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 저희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정말 국가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 나간다 이런 자세를 전 가져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글쎄요, 그 대표님 바람은 뭐 저도 그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났는데 협상이 결렬됐고요. 또 오늘 또 4월 임시국회 회기 끝나는 날인데 야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단독으로 5월에 국회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 소집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그냥 정 꼭 필요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자한당은 4월 국회 내내 그 정쟁용 특검을 제기하면서 네.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보이콧 4월 국회 안 한다고 하던 정당이 5월달 들어가니까 4월 국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게 하루의 빈틈도 없이 국회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예.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이거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 그 당의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 분명한 거죠. 예. 이게 5월달 국회에 필요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좀 합의해서 하지. 왜 이렇게 방탄용으로 일방적으로 하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고요.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봅니다. 이 5월 국회, 4월 국회 다 못한 정말 심각한 민생 법안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일몰법인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또 건설, 뭐 운수노동자에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추경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있고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역,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뒷받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할 일이 많기에 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도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오듯이 국회에 드리워진 깜깜한 어두움은 또 밝아지기 일보 직전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것이 방탄국회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야당 측에 나오는 그 입장에 그 문장들을 보면요, 위장 평화쇼라든가 뭐 이러한 그 극단적인 표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든다는 것이죠. 누가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쇼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배가 아픈가 보다. 그 위장의 평화가 오는 쇼부터 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걸 위장 평화 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미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적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당으로서 충분히 그 야당에게 또 명분도 드리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꼭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뭐 오늘 내일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그 집권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야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앞서 1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정치권 입장 들어봤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그 우원식 대표님 얘기 들으셨죠? 저는 좀 못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질문을 통해서 답변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네. 먼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뭐 여러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회담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고 환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남북 간의 대치와 긴장만 고조됐지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했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위협 완화 등등 이런 참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 들어있는 회담 자체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남북 간 합의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회의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지켜지는 것은 회담이 먼저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좀 달리 북한이 그동안 핵 경제 병진 노선 정책을 추구하다가 이번에는 경제 총력 건설 정책으로 바꾸고 또 미국과의 비밀 접촉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한 것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붕괴선을 내려와서도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중순에 북부 핵실험장을 공개에 폐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표준시도 우리 남한과 맞추고 이런 것은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도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이 더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옛날 합의하는 과정이나 또는 환경이나 여건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공으로 끝난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행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긍정평가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공동대표이시잖아요. 유승민 대표와 함께 지금 공동대표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두 대표 의견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선언들보다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비핵화 시한 방법,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것이 유승민 대표의 평이었거든요. 두 대표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 말도 옳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를 볼 때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줄기의 가시를 보는 거냐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이 비핵화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비핵화가 잘 되려면 여러 합의가 다 같이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 없다거나 무용론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요. 이 부분 정치권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판문점 선언 이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인정할 수 없어서 비준을 할 가치도 없고 비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네. 하기에 앞서서 국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합의 내용 중에 국민이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입법 사항에 가는 경우는 국회 동의를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번에 판문점 선언 쪽에는 국가에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네. 지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부속 합의가 없어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이 회담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이번 판문점 선언도 이게 좀 원점으로 다시 회귀가 돼가지고 무의미한 선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비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비준을 서두를 일은 아니고 비준할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예. 비준 동의 절차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현재 그 외통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 상정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재정적 큰 부담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문점 선언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비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언이어서 네네. 이 상태에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요, 그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오면은 그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손바닥 뒤집히듯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그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필요성을 떠나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비준이 필요한 정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준이 필요한 합의는 반드시 국회에 동의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비준돼야 되겠죠.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고 돌발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 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준만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수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비준을 하고 또 비준 동의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으면 반드시 국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야당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당이 비준 동의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 강행 못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보면은 그 직권상정을 통해 가지고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회의 상정이 안 되어 버리는데요. 본회의 상정이 안 됩니다. 지금 법사위 통해서 이제 상정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대표님. 그 국회 비준 동의 대신에 말이에요.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뭐 결의안 형태, 뭐 이런 거를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런 거 제안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 그 공동대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안 돼버리면 그것은 너무 지금 성급한 합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비핵화가 실현이 안 되면 그 합의 내용이 실천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벌써 병아리 까지도 않았는데 숫자 세고 있는 거나 똑같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논리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비핵화를 관철시켜가지고 비핵이 실현이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안 돼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제재 압박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찬성을 하는 제재 압박이기 때문에 그거 위반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그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좀 그 여야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야당인지 여당인지 어느 시대의 여당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보다는 희망의 그림자가 덮어놓은 민생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하고 또 드루킹 대선 조작 의혹이니 이런 사건은 사건대로 특검에서 공명정당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민생 문제를 해야 될 텐데 모든 것을 지금 야당이 옛날 했던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당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만 보더라도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 해가지고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내에서는 그렇게 수사를 몇 개월씩이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검찰도 수사를 안 해버리지 경찰도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지금 관계자들 전부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 어느 나라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검찰 경찰이 권력이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한다면 우리 무서워서 못하겠다 특검으로 좀 해달라고 선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 대통령께서도 특검 요구 관련해서는요, 대표님 예. 드루킹 특검 요구 여당 측의 또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요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말씀 한번 듣도록 하죠. 네,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쯤에 찾아오겠습니다.